오케이 롯데야. 네,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의 우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진짜 김연년이 시작이 됐고요. 저도 설날을 맞이해서 하동에 다녀오고 방송을 또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진짜 이제 김연년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다들 힘차게 또 즐거운 일만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예,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호주 야구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호주 프로야구 ABL의 질롱코리아에 우리 선수 4명이 가있죠. 네, 서준원, 김진욱, 김민석, 김서진 선수가 가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호주 프로야구가 일정이 끝났습니다. 40경기 일정이 끝났고 시즌이 끝나서 우리 팀 소속인 이 질롱에서 뛰었던 4명 선수들의 성적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코멘트도 조금 곁들여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질롱 경기를 제가 다 보지 못했고 사실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막 숫자적인 거 외에 제가 본 거를 말하는 건 별로 많진 않을 건데, 그래도 조금 성적 나와 있는 걸 좀 보기 편하게 정리해가지고 좀 소개해드리는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반즈 선수하고 그 다음에 최준영 선수의 짧은 또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약간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질롱코리아가 이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13승 27패로 정규 시즌 40경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고 하고, 전체 8팀 중에서 7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3승 27패지만은 처음 참여했던 18-19 시즌 이후에 가장 많은 승수를 기록을 했다고 해요. 사실 뭐 질롱코리아는 뭐 성적을 내는 것보다는 이제 경험을 쌓는 성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에 뭐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팀에서 그 간 4명의 선수도 뭐 당장의 성적보다는 여기서 어떤 경험을 쌓았느냐 이런 걸 위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일단 서준원 선수가 그 마지막 최종전 때 22일 그 애들레이드 자이언츠와의 최종전에 이제 등판을 해가지고 4이닝 9피안타 9피안타 2피 홈런 3분의 1타점 9실점 5자책을 기록을 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사실 서준원 선수가 이날 컨트롤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컨트롤은 92개 던지면서 스트라이크 54개, 볼 38개였는데 제구가 막 흔들리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주심의 존이 좁기도 했고 이날, 그 다음에 수비에서 좀 너무 심하게 느낄 정도로 너무 못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9실점 5자책인 것만 봐도 이제 수비에서 얼마나 못 도와줬는지 좀 느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 이제 실책으로 잡히지 않은 플레이들도 죄다 이제 시점으로 연결이 됐고, 사실 이거를 못 잡는단 말이야 싶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뭐 서준 선수 저번 등판 때도 그렇고 좀 대체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유망주 선수들이 주로 질롱에 가 있다 보니까 수비에 좀 단단함이 아무래도 좀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뭐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질롱 코리아에 있는 내야수들의 수비보다는 우리 팀 내야수들의 수비가 더 나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좋은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성적을 쭉 한번 볼게요. 그 질롱 코리아에 갔던 이제 서준호 선수의 성적을 이렇게 이제 토탈이 나와 있습니다. 토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보면은 일단 10경기에 등판을 해서 5경기 선발에 나갔고 1승 4패 1홀드 평균 자책 5.45를 기록을 했어요. 뭐 이 클래식 스탯만 봤을 때는 막 좋은 느낌은 아니지만, 뜯어보면은 일단 34.2이닝을 두고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이닝을 두고 했어요. 네, 뭐 40경기에 34.2이닝을 거의 뭐 정규 이닝을 소화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43피안타 29실점 22자책점. 네, 이 수비가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유망주들이 많아서 실점과 자책점의 차이가 8점인데 차이가 나고, 7피 홈런 2사구 9보이넷 30타의 삼진 WRGP 2.50, 네, 이닝당 출루 허용 1.50, 피안타율 2할9푼 7리를 기록을 했는데,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기록이 아니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호주 프로야구가 워낙에 타고 투자 리그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질롱의 홈구장이 워낙에 구장이 작다 보니까 홈런도 많이 나오고 장타도 많이 나와서 이런 뭐 평균 자책이나 뭐 피안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수비가 못 도와주다 보니까 안타로 둔갑된 타구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경기를 제가 서준원 선수 경기 조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상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닝과 그 다음에 보이넷과 탈삼진이 되겠습니다. 네, 4사구와 그러니까 34.2이닝 던지면서 14사구 탈삼진 30개였어요. 그러니까
보이넷 삼진 비율이 굉장히 훌륭하죠. 네, 1대 3이니까요. 굉장히 훌륭하고 그 다음에 뭐 34.2이닝 던지는 워낙 4사구 10개면은 3이닝이 한 개 골이니까 요 수치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탈삼진도 34.2이닝 던지면서 30탈삼진 거의 이닝당 한 개 조금 모자라는 좋은 수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선수들 경기는 몰라도 서준원 선수 경기는 그래도 좀 하이라이트 내는 거 좀 많이 봤는데 일단은 그 자신의 스트라이크 존이 어느 정도 형성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이 막 여기저기 소위 별존이라고 하죠. 네, 별존으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쏘는 느낌이 아니고 그래도 좀 안정감 있는 느낌으로다가 네, 그렇게 투구가 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서주원 선수가 호주에서 뛰면서 이런 보여준 모습들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5선발로 서준원 선수를 더 먼저 사실 생각 개인적으로는 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태미너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5선발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선수고 호주에서 어느 정도 그 기대에 부응을 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점이 일단 컨트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진욱 선수가 그 다음으로 있는데 김진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19일 경기에 또 등판을 했습니다. 애들레이드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사실 이 경기들이 이제 구대성 선수가 네 54살에 현역으로 복귀를 하면서 좀 화제를 많이 모았는데 그 경기의 선발이 김진욱 선수였습니다. 네, 김진욱 선수는 이날은 4이닝 5보이는 노사의 삼진 32점 2자책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온 경기라고 볼 수 있죠. 5보이는 노타의 삼진이니까. 그런데 일단 호주에서 뭐 전체 성적을 보자면은 4경기 4선발 0승 3패 7.31 기록을 했고요. 뭐 이 성적은 클래식 스택은 굉장히 안 좋은데 좀 뜯어보면은 16이닝 19피안타 14실점 13자책점 2피 홈런 2사구 11보이넷 10타의 삼진 WHP 2.88 피안타율 2할 9푼 7레어. 네, 재미있게도 서준원 선수가 피안타율은 또 똑같습니다. 네, 피안타율은 똑같은데 일단은 사실은 뭐 제가 중요하게 항상 보는 네, 요 부분 1인과 4사구와 탈삼진 이 비율이 사실 좋진 않아요. 네, 사실은 경기를 치르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지막 경기에는 사실은 또 개선이 되다가 만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뭐 서준원 선수에 비해서 이제 등판 경기 수나 이닝이 반도 안 되는데 반 정도 되죠? 반 정도 되는데 서준원 선수는 확실히 좀 호주에서 늘었고 그 다음에 올 시즌 좀 기대를 해도 되겠다는 그런 좀 확신이 들었는데 김진욱 선수는 아직은 사실 이 모습만 봤을 때는 아직 뭐 우리가 완벽한 기대를 하긴 좀 이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물음표로 들긴 했어요. 네, 왜냐면은 사실은 이 컨트롤 잡는 거에 아마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호주에서 좀 경기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이닝 동안 4사구 13개 탈삼진 10개 이런 좋지 않은 비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네,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호주에서 뛰면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또 스프링 캠프 훈련을 하면서 활용을 하면은 또 스프링 캠프를 보다 알차게 보낼 수가 있겠고 뭐 거듭 말하자면 김진욱 선수는 됩니다. 무조건 되는데 이게 점진적인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4사구와 탈삼진 문제에 대해서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무조건 네, 국가대표급 선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스프링 캠프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저희 콘텐츠에서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김민석 선수도 있는데 일단 김민석 선수는 타격부터 얘기를 하면은 네, 슬래시 라인은 타율 2할 3푼 5리, 출루율 2할 8푼 8리, 장타율이 3할 2푼 4리, OPS가 0.612를 기록을 했어요. 뭐 훌륭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 고등학생 신분의 선수가 기록한 성적으로는 막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 이외에 좀 방망이가 나가는 모습들에서 이 선수가 정말 컨택트 능력은 확실히 있는 선수구나라는 걸 네, 많은 분들한테 조금 증명을 해 보인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세부 성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20경기 68타수 12득점 16안타 3 2루타 0 3루타 1홈런 1타점 5보이넷 22루타 17삼진 3도루 2도루자를 기록을 했어요. 일단은 안타수가 16개인데 타점이 1개밖에 안 된다. 이게 홈런으로 낸 타점이라서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보이넷과 삼진 비율인데 타자도 뭐 보이넷 삼진 비율도 5대 17이니까 뭐 좋다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실 68타수 하는 동안 삼진을 17개 먹었다. 삼진은 뭐 적잖게 먹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아직 정식 데뷔도 안 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로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사실 그래도 이제 프로급의 무대에서 호주 야구가 물론 프로 야구지만 사실은 정식 프로리그라고 보기엔 아직 좀 무리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세미 프로 수준의 리그에서 이런 20경기 68타수의 경험을 먼저 쌓았다는 거는 그리고 외국 선수들과 이런 경기를 치르면서 경험을 얻은 건 아마 정말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 의기소침하는 것보단 자신감이 조금 더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보여준 기록들에서는 네, 그래서 괜찮은 경험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김민석 선수의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지난 그 방송에서 이루가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 진롱에서 뛴 포지션은 4개의 포지션을 뛰었고 네, 순서대로 보면은 1루수로는 11경기 8번 선발에 나가서 64.2이닝을 수비를 했고요. 실책이 한 개도 없었다고 네, 되어 있는데 이거 잠깐 제가 잘못 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잘못 본 것 같아가지고 실책이 진짜 한 개도 없네요. 예, 그래서 1루수일 때는 64.2이닝 동안 수비 실책을 한 개도 하지 않았고 2루수는 8경기 7선발 52.1이닝 동안 한 개의 실책 기록을 했고 네, 그 다음에 3루수로는 3경기 2선발 18이닝 한 개의 실책 중견수로는 2경기 1선발 11이닝 한 개의 실책을 기록했는데 뭐 사실 3루수 중견수로는 굉장히 적은 경기를 뛰었고 1루수 2루수로 거의 이제 대부분 경기를 반반 정도 뛰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수비라는 게 이 실책 숫자로만 평가를 할 수가 없겠고 사실 김민석 선수의 수비 모습을 제가 뭐 풀 경기를 보고 하질 않았다 보니까 얘기를 지금 하기엔 사실 좀 이른 것 같아요. 사실 좀 이른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가장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 이제 수비 이닝과 실책만 봤을 때는 1루수와 2루수 모두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그 호주의 야구장들이 아무래도 아직은 좀 정식 프로리그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 그라운드의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야에서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의 유망주 선수들이라도 그 정도 수비를 할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스텝이 엉키고 이런 거 보면은 좀 흙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조금 잘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느낌을 좀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루수와 2루수로 나가서 1루수로는 64.2이닝 실책 없음 2루수로는 52.1이닝 동안 실책 1개 이런 거는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지만 만약에 이제 국내 KBO 리그에서 52이닝마다 실책을 1개 정도 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네, 물론 작은 실책은 아니지만 엄청 나쁜 그런 비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율이 9할 5푼 8리가 나오는데 사실 수비율은 9할 8푼 이상이 돼야 된다고는 하지만 근데 만약에 뭐 그런 상상 정도는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수비율을 뭐 프로 KBO 1군 무대에서 보여준다면 이 선수의 방망이가 확실하다면은 뭐 세금으로 내만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서진 선수도 이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김서진 선수는 일단 슬래시 라인은 타율 2할 4푼 5리, 출루율 2할 8푼 8리, 장타율 3할 2푼 4리, OPS 0.612를 기록을 했어요. 놀랍게도 이 두 선수가 잠깐만요. 똑같은 게 아니고 예, 제가 이걸 보면 좀 헷갈려가지고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저희 방송은 이런 거를 그냥 바로 보고 고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이게 순서가 다르게 돼 있어서 좀 헷갈렸나 봐요. 출리 리알 8푼 8리 장타율 2할 6푼 5리네요. 예, 왠지 장타율이 너무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OPS는 0.553입니다. 김서진 선수는. 네, 553이고 다른 기록을 보면은 19경기, 19경기 49타수 4득점, 12안타, 1 2루타, 0 3루타, 0 홈런 4타점, 3보이넷 13루타, 16 삼진 0도루 1도루자를 기록을 했어요. 뭐 요것도 네, 보면은 사실은 뭐 아쉬운 부분들이 없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죠. 네. 일단은 보이넷 삼진 비율이 3대 16이니까 많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49타수 16 삼진이니까 삼진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사실 위에 보면 김민석 선수보다 볼삼비는 더 좋지 않았지만 12안타에서 4타점을 뽑아낸 점 이런 거는 좀 좋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사실 김서진 선수도 그 저번에 제가 김진욱 선수 경기
얘기하면서 사실 이 두 선수가 수비에서 사고를 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수비적인 면에서는 살펴보면 이랬어요. 수비적인 면에서는 3루수로 16경기 나가서 거의 3루수로만 나갔어요. 그래서 15경기 선발에 나가서 113.2이닝을 수비를 했어요. 많은 이닝을 수비를 했고 6개의 실책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수비율은 네 8할 3푼 3리입니다. 굉장히 사실 안 좋은 수치죠. 네, 그리고 지명타자로 한 경기 나가가지고 네, 뭐 그런 성적이 있는데, 사실은 숫자적으로만 보면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뭐 성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뭐 이 선수들의 진짜 경기를 진롱코리아 유튜브에서 하나하나 보고 막 뜯어보고 그렇게 분석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 기록들을 그래도 뭐 어느 다른 기사나 그런 데서는 이렇게 정리를 따로 안 해놨길래 제가 그냥 홈페이지, 진롱코리아 홈페이지 보고 조금 그래도 한글로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 보여드리는데요. 또 이런 성적들을 우리 선수들이 기록을 했다. 그래서 뭐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경기 수와 이닝 수를 보는 거.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쌓았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당장의 어떤 뭐 숫자적인 성적보다는 호주라는 이런 무대에서 19경기 49타수를 기록을 하고 수비도 100이닝 이상 해보고 이런 거. 그다음에 김민석 선수도 20경기 68타수를 또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수비도 수비 이닝이 김민석 선수는 더 많죠. 거의 140이닝 정도 될 것 같은데, 또 수비를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해봤다는 거. 사실 다른 선수들은 이 비활동 기간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 그리고 김진욱 선수도 이 공 못 던진 시기에 16이닝, 16이닝을 또 경험을 했고, 서준 선수 34.2이닝 던지면서 따뜻한 나라에서 이런 경험을 쌓았다, 시즌 경험을 쌓았다는 거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 아마 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도 꾸준히 나오고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호주에서 뛴 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또 훈련 스케줄을 또 짜고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좀 관찰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롱 코리아의 이 자이언츠 4인방 선수들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어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로 좀 넘어가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인터뷰로 가면 일단 반지 선수의 인터뷰를 짧게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거뒀죠. 12승 12패 186.1이닝 3.62로 최다 이닝 최다 승이었어요, 팀 내에서. 물론 하반기에 좀 주춤하면서 사실 재계약을 해야 되나 이런 여론도 조금 있었는데, 저는 무조건 재계약파였습니다. 왜냐면 보여준 게 명확히 있고, 사실 182이닝 이상의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닝 수에 따라서 성적이 조금 내려가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125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차 시즌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작년 친구가 된 롯데 동료와 함께 팬들이 가득 찬 사직구장에서 투구하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된다. 롯데 팬들은 던질 맛이 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서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지난해 전반기에는 9승 6패 평균자책 2.74로 아주 뭐 정상급 투수였는데, 후반기는 3승 6패 평균자책 5.40으로 정확히 평균자책이 2배로 뛰었죠. 그 다음에 승패 마진도 뭐 거꾸로 뒤집어진 그런 셈이 됐는데, 사실은 그 전까지 이제 한 해 최다 이닝이 마이너리그에서 131이닝이었단 말이에요. 2019년. 근데 지난해 186이닝 186.1이닝 던지면서 사실 체력 문제를 보였죠? 진짜 안 보였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난 시즌에 반지 선수의 투구를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표현이, 이 선수의 공은 마치 좀 채찍으로 때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날카로운 느낌으로 착착 감기는 느낌으로 던지는 느낌이었는데, 체력이 내려가면서 그런 느낌이 없어지고 조금씩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착착 감기는 느낌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그에 대해서 반주 선수는 후반기 부진이 많은 투구에 따른 피로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피로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피로 때문인 것도 없진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오프 시즌도 준비 과정은 작년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시즌 내내 잘 던지도록 조금 조정은 했다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사실 반주 선수는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예, 이제 만 28세 나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하면 또 미국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하지만 반주 선수는 롯데는 내게 기회를 준 팀이다. KBO 리그에서 뛰는 20명에서 외국인 투수 가운데 한 명이 된 것은 영광이라고 자세를 낮춘 뒤 당장의 목표는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플레이오프에서 던지는 거다. 다음 목표는 시즌이 끝나고 생각하겠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또 반지 선수가 또 아무래도 타지 생활을 또 하게 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통역사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과 문화를 배운 덕분에 난 더 좋은 투수이자 사람이 됐다. 나이가 되면은 지금의 기회가 찾아온 거야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우리 팀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이 이런 마인드를 다 가진 선수들이 오는 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문화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뭐 야구를 떠나가지고 인간으로서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FA 선수를 영입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팀은 새로 영입한 FA 선수뿐만 아니라 뛰어난 외국인 선수들도 있다면서, 뭐 스트렐리 선수, 렉스 선수겠죠. 네, 그래서 롯데 동료들은 리그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선수들이다. 이 선수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포스트 시즌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자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지 선수도 사실은 지난 시즌 전반기엔 스트렐리 선수가 없었고, 또 팀의 1선발로서 이닝을 또 많이 소화를 해야 되고 이런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페이스를 완벽히 관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이제 팀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후반기에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은데, 올 시즌은 이제 뭐 스트렐리 선수가 같이 이제 시작을 하고 또 박세영 선수도 계산이 서고 하니까 조금 더 자신의 그런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조금 무리하지 않고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주영 선수도 저 해외 캠프 가면서 짧게 이제 인터뷰가 있는데, 일단 올해 목표는 항상 크게 잡으라고 있는 거라면서 아시안게임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나가는 것과 팀의 가을야구 진출, 그리고 홀드왕 세 가지를 꼭 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홀드왕을 하고 싶다 해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좀 와리가리 하면서 조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범 경기 때 갑자기 선발 실험을 하다가 김원중 선수가 시즌을 바로 시작을 못하면서 마무리로 가가지고 4월에 마무리를 불태우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탈이 나가지고 사실은 부진하는 시기가 되게 길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아쉬운 성적을 지난 시즌에 조금 올렸는데, 올 시즌은 홀드왕을 하겠다, 바로 이 자신의 역할을 셋업맨으로 딱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와리가리 해서 생기는 혼란이나 아쉬움은 많이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지난 시즌은 4월 이후에 이제 부진에 빠지면서 3승 4패 14세이브 6홀드 평균자책 4.06에 그쳤는데, 물론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지만 그 4월에 최준용 선수 1패 9세이브 1.23이었으니까 이때는 진짜 모든 것을 다 막는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4월에 한동희 선수도 모든 것을 다 때린다는 느낌이었고, 4월에 최준용 선수 모든 것을 다 막는다는 느낌이었는데, 두 선수 모두 다 4월에 너무 힘을 많이 썼는지 그 뒤로는 좀 힘든 시즌을 보냈어요. 근데 이에 대해 가지고는 최준용 선수가 몸이 지친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시즌 때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서 구속이 왔다 갔다 했는데 몸의 밸런스 문제였다고 설명한 그는 그것도 몸에서 힘이 빠졌을 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했고, 올해는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준용 선수가 항상 이 내구성 문제가 항상 좀 대두가 돼요. 22년 시즌에서도 5월 중순 오른쪽 어깨 근갑 하근이 파열되면서 3개월 동안 마운드에 오르지 못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이때 물론 44경기 4승 2패 세이브 20홀드 평균자책 2.85였는데, 그때도 이제 아프면서 많이 배웠다, 야구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얻은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겨울에는 순발력 운동 위주로 했고 체력적으로도 중간에 떨어진 게 느껴져가지고 보강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 목표로는 좋은 체력, 안 아플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라고 목표를 삼은 최준용 선수는 끝으로 팀의 전력 보강이 돼 든든하고 꼭 성적으로 보여드리겠다면서 제 몸만 잘해준다면 팀도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말도 덧붙여서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최준용 선수는 지난 이제 새 시즌 동안 좀 지켜본 느낌은 이 선수가 모르겠어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몸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뭐 서주원 선수처럼 스태미너가 굉장히 좋고 내구성이 좋은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매 시즌 이렇게 조금씩 이제 탈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뭐 정대현 선수가 좀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선수의 사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슈퍼스프가. 그래서 물론 선수 본인도 최대한 그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안 아프게 하겠지만, 그래도 사실 2년 연속으로 비슷한 그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사실 그거는 이 선수의 좀 특성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좋지 않은 스타일이라는 점. 그리고 사실
최준용 선수가 공의 구위에 비해서 사이즈가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서 잘 나눠 써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펜 엔진이 두터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은 조금 얘기를 해보았고요. 또 이제 설 명절이 끝나가고 있는데 설 명절도 잘 보내시고, 내일도 사실 뭐 내일은 소식이 따로 전할 만한 소식이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설 연휴다 보니까 야구판도 새로운 소식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또 소식이 있으면 전달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의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익동 오리지널 롯데 자이언츠의 멘트가 이상하네요. 꼬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의 오피였고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된 힘 롯데 자이언츠.